사람은 가끔 가장 쉬운 선택을 하면서도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지 애써 외면합니다. 당장은 숨이 쉬어지는 선택,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 하지만 그런 선택이 남기는 흔적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마음을 잠식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을 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비가 버거웠다는 이유로,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산다. 잠깐이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평생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던 어머니를 산속에 남겨둔 채 차를 몰아 내려옵니다. 숲은 고요했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히 불어옵니다. 새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 노래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산을 내려오고 백미러 속 어머니의 모습은 점처럼 작아져 사라집니다. 그 순간 아들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그는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며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갑니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10분 동안 한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아들 민수는 누가 가도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을 믿었고 남들보다 늦게라도 반드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의 기대보다 한 발짝 더 잔인했습니다. 몇 해 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작은 사업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잠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정리됐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주기 위해 카드를 긁고 또 긁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카드 빚은 어느새 숫자를 세는 것조차 두려운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세는 늘 며칠씩 밀렸고 휴대폰에는 은행과 카드사 번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습니다. 민수의 통장은 매달 스쳐 지나가는 월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같은 상태였습니다. 부족. 그 두 글자는 민수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며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다음 달은 늘 더 무거운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다툼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민수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조용히 반찬을 올려놓고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슬쩍 살피며 말을 아꼈고 집안은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진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흐르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 그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그 고요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두시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요양원비 한 달 180만 원, 관리비, 치료비, 식비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 그 숫자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던 민수의 삶을 조용히 밀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요양원비 한 달에 180만 원. 이게 말이 돼?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만이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그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수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하루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고 아이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공기는 매일 아주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식사도 가능하고 일상 대화도 이어갈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혼란과 기억의 공백이 점점 잦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익숙한 길에서도 잠시 멈춰서는 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만은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희는 늘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듯 늘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민수야, 너는 밥 잘 먹고 다니니? 그 질문에는 안부도, 걱정도, 사랑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오후가 되면 괜히 부엌을 서성이다가 이미 씻은 그릇을 다시 씻어놓곤 했습니다. 가끔은 가스불을 끄는 걸 잊었고 냉장고 문을 연 채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더 먼저 미안해했습니다. 정희, 내가 요즘 정신이 없지. 민수야, 미안하다. 그 말은 민수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어릴 적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희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로 아들을 품에 안고 걸었고, 겨울밤이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들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기억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요즘 들어 정희는 밤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시간에 민수야 하고 부르면 민수는 잠에서 깨어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정희는 아이처럼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네가 안 와서 잠깐 길을 잃은 줄 알았다. 그 말은 치매의 증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마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분명히 나아지지 않을 것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돌봄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수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아들의 얼굴을 보면 웃었고 아들이 돌아설 때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조심히 가라. 밥 꼭 챙겨 먹고.
그 말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돈은 부족했고 선택의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아직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모두 잠든 시간.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민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인터넷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출, 요양, 비용, 돌봄. 어느새 검색어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글이 민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요양시설 대신 자연 속에서 돌봄. 화려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댓글도 많지 않았고 전문가의 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몇 줄의 문장을 유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요양원이다. 익숙한 공간보다 공기 좋은 곳이 치매 초기엔 더 도움이 된다. 억지로 가두는 것보다 자유가 필요하다. 그 문장들은 마치 민수를 위해 준비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고개를 끄덕였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꼭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지. 엄마도 답답한 걸 싫어하시잖아. 상공기 쐬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어.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 도망칠 수 있는 하나의 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같은 글을 몇 번이고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사례. 짧은 후기. 확인되지 않은 경험담들. 그는 그것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혼자서만 계산했습니다.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 사람들 없는 데서 쉬게만 해드리자. 그렇게 민수의 머릿속에서 이 생각은 점점 더 그럴듯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잠깐 두고 오는 거야. 공기 좋은 데서 쉬시게 하는 거지.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안심시키는 주문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떠올릴 때도 가슴은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는 두 고통 사이에서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수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선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라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민수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질문 뒤에는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동시에 현실에 짓눌린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역할 사이에서 그는 결국 가장 약한 쪽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산 쪽으로 올라갔고 민수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깐. 잠깐만 두고 오자. 그 말이 자신을 살릴 거라 믿으며 민수는 그 선택의 문턱을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말 그대로 침묵뿐이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괜히 고개를 돌리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희는 조수석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길, 햇빛이 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이유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웃음을 보지 않으려고 핸들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어릴 때 너 데리고 이런 데 많이 왔지? 민수의 손에 순간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민수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갔잖아. 너 졸리면 내 무릎에 머리 얹고 자고. 그 기억은 민수에게도 또렷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며 졸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인정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사람의 흔적이 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은 사라지고 편의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의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작게 말했습니다. 공기 좋다.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래, 공기 좋은데. 민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변명이었고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가로수 대신 키 큰 나무들이 차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자주 데려왔던 곳. 울고 싶을 때는 사람 없는 데로 가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상황과 겹쳐지는 순간 민수의 목이 조금 막혔습니다. 정희는 그런 민수의 상패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 계곡에서 미끄러져서 옷 다 젖었잖아. 집에 가서 열날까 봐 밤새 이마 짚어보고.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전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말은 결정을 굳히는 말이 아니라 되돌아갈 용기를 짓누르는 말이었습니다. 차가 산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정희의 표정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에게는 가장 잔인했습니다. 믿고 있다는 표정. 아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괜찮을 거라는 표정. 민수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 핸들만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고 손끝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차는 마침내 산 중턱의 작은 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길이 곧 되돌릴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작은 쉼터였습니다. 주차장에는 민수의 차 한 대뿐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문을 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를 완전히 잃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희는 아들이 차문을 열어주자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 공기를 맡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정희는 쉼터에 놓인 벤치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물 한 병과 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무언가를 챙겨주는 모습에 그저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런 데까지 데려와서 고생했지?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한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 모든 행동이 무엇인지 들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만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말을 꺼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민수, 금방 올게.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가벼웠고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그래, 다녀와. 그 대답에는 의심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는 사람의 표정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얌전히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듯이.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멈추고 어머니 손을 잡고 다시 차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돈, 현실.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존재보다 앞으로 나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그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 장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몸을 돌렸고 쉼터를 등졌습니다. 뒤돌아보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이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숲속에 울려 퍼졌고 민수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자마자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언가에 붙잡힐 것처럼 급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민수는 본능처럼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작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이 떠나는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그 장면은 눈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냈고 쉼터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백미러 속 어머니는 점점 작아졌고 이내 숲속 풍경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다. 잠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를 내도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 산을 내려갈수록 그 감정은 더 거세졌습니다. 민수는 도망치듯 차를 몰았습니다. 이 길을 빨리 벗어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걸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내려갔고 민수는 그 선택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이 단 10분 뒤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그때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음악도 없이 그저 핸들만 잡은 채 앞만 보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장면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어릴 적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기억. 열이 펄펄 끓던 그 밤, 민수는 잠에서 깨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업었습니다. 외투 하나 걸치고 운동화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깜깜한 밤길을 뛰었습니다. 버스도 없고 택시도 잡히지 않던 시간, 정희는 아이 하나 업은 채 병원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민수의 뺨에 어머니의 땀이 떨어졌고 그 뜨거운 숨결이 등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있다. 그 말이 귀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자 민수의 손이 순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민수는 이를 악물고 앞을 보려 했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면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어머니의 옷 속으로 민수를 꼭 안아 숨겨주던 모습. 학교에서 맞고 돌아온 날 아무 말 없이 상처를 닦아주던 손길. 괜찮다는 말보다 먼저 나왔던 어머니의 묵물. 그 모든 순간에 공통된 사실 하나. 정희는 단 한 번도 민수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번개처럼 민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차는 흔들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민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울먹이며 엄마가 나를 버린 적 있었나?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최후의 신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급브레이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산길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차는 중간에서 멈춰 섰고 민수의 몸은 앞으로 크게 쏠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손은 핸들 위에서 굳어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눈앞은 눈물로 흐려져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내려가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가 다시 산 위쪽을 향하자 민수의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을까? 아직 거기 계실까?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눈물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민수는 몇 번이나 눈을 훔쳤습니다. 그는 속도를 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되돌아가기 위한 속도였습니다. 차를 몰며 민수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직. 그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도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지금이라도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 민수는 눈물로 흐려진 채 이를 악물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비록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은 지키게 해줄 거라는 것을. 차는 다시 그 쉼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쉼터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의 차에서 굴러내리듯 내렸습니다.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아까 어머니를 앉혀두었던 그 벤치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꽉 조여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벤치 위에는 아까 두고 간 물병과 빵 봉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 엄마! 숲에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오히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수. 엄마! 엄마! 그는 벤치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혹시 화장실 쪽으로 갔을까? 조금만 산책하러 내려갔을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급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민수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에서는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가 날카롭게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숲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엄마! 목이 쉬어가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숲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바람은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민수에게는 미쳐버릴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늦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정말로 들렸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소리가 숲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환청인지 절망이 만들어낸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굳은 채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민수야. 여기야. 그 순간 민수의 다리는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흙에 미끄러지며 숲속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바위에 기대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길을 잃은 듯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그 한마디에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엄마가 잠깐 무서웠다. 그 말에 민수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정희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을 안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민수가 울던 밤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걸. 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채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한 아들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빨리 왔고 일은 여전히 버거웠으며 통장 잔고는 기적처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망치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컸고 현실은 팍팍했으며 매달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날 산속의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던 자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너져 울던 자신의 모습. 그 기억은 민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어머니를 모셔간 날, 정희는 낯선 침대 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민수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야. 정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어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어제의 일을 잊고 방금 전의 말을 지우고 가끔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 하나만은 어떤 날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에 매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들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다른 선택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압니다.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한 뒤에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라는 걸. 그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지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참 착하게 컸다. 민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도망치고 싶어도 그날 산속에서의 자신을 떠올리며 다시 앞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쉽고 빠른 길을 갈지, 느리고 무거운 길을 갈지. 그리고 어떤 선택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끝내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